첫 번째 인사가 한덕수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이 도대체. 없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그때 당시에도 시민사단체 진보개혁 진영에서 비판을 많이 한 인사입니다. 마지막 FTA 총리였죠. 정도로 하나 챙기려고 보수 경제 관료를 안 치느냐. 노무현 정부가 민생을 막판에 많이 잃었는데 절대 그것에 부합하는 인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님이 마지막에 신임한 인사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넘어갔죠. 하지만 계속해서 총리 외에도 이명박한테 바로 붙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주미대사. 예. 그렇죠? 아니 어떻게 아무리 관료가 영혼이 없다 하지만 만인 지상 일인 지하 이제 옛날 조선시대 봉건 관념으로 하면 노무현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음해하고 공격하는 게 뻔한 그리고 이미 그렇게 시작하고 있었던 사람이 주미대사를 맞습니까?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타살한 정권이잖아요, 이명박이. 그러면 항의 사표라도 쓸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최소한은 이건 아닙니다. 수사할 때부터 반대하면서 항의 사표 써야 되는 거죠.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정부에서 일부 관료들 당시 새누리당 이명박 박근혜 세력에 붙어가지고 호요시했습니다. 그 대표 인사가 한덕수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이상 또 했습니다. 자료 욕심 엄청난 거죠. 굉장히 저는 탐욕스러운 무능하면서도 탐욕스러운 관료다. 근데 한덕수 씨를 임명해서 어떤 국민통합 효과가 있고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기 2030 남성들을 굉장히 마치 대변한 것 했지만 실제로 인수위 보면 지금 전혀 30대, 40대, 20대 남성들에 대한 대변이 청년들에 대한 대변 없이 오로지 50대, 60대 영남, 서울대, 서우남 그리고 네. 부자들 그다음에 극우 강경 보수 인사들 이런 사람들 꽉 채우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한덕수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님을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자리만 계속 탐했던 대표적으로 호요시간 기득권 반개혁 인사를 앉혀놓고 어떻게 국민통합이 되고 코로나19로 상처받고 고통받던 특히 서민들, 중소상공인, 중산층, 청년들, 네. 빈민들을 마음을 대변하고 통합하겠습니까? 어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도 안 되는 인사가 어떻게 어브 더 푸어, 바이 더 푸어, 포 더 푸어를 하겠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바이든 그다음에 기시다, 일본의 기시다나 조 바이든도 되자마자 제일 먼저 선언한 게 서민들과 중간층을 대변하겠다. 정부가 그래야지. 그냥 부자나 대기업들 내버려도 이미 잘 살고 있잖아요. 다주택자들이나 투기 세력은 이미 떼돈을 벌고 있어요. 떼돈을 벌었어요. 되자마자 지금 임대차산법 공격에서 세입자들 전국의 우리 국민의 45% 세입자들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임대차산법이 무슨 마녀라도 되는 것처럼 줄기차게 마녀 사냥을 하고 종부세를 없애버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결국 다주택자하고 투기 세력들한테 종부세도 없애주면 계속 투기를 하겠죠. 다주택을 보유하겠죠. 세금도 안 내겠죠. 불로소 누리겠죠. 임대차산법 공격 어떻게 되죠? 2년 그동안은 이제 4년까지 살기 보장했는데 이제 2년에 한 번씩 쫓아내니까 마음대로 임대를 폭등시킬 수가 있겠죠. 그 이익은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서민들은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는 겁니다. 서민들은 주거비하고 생활비에 시달리게 되니까 소비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내수 활성화 안 됩니다. 수출만 잘 되면 뭐합니까? 내수가 살아나야 고용이 늘어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전혀 저는 저분을 제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가 참여연대에서 계속 활동했기 때문에 당시에요. 수십 년 봐왔지만 저는 저분이 서민과 민생 전혀 모르는 분이고 관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의 또 기업 당연하죠. 비즈니스 프렌들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사다. 오로지 수출이나 대기업 위주의. 이번에 되자마자 발언도 그거 아닙니까? 뭐 국가부채 심각한 상황이다. 재정건전 제일 중요하다. 그건 뭡니까? 국민들은 지금 가계부채가 100%가 돼갖고 죽겠어요. GDP 대비. 집집마다 빚이 몇 천만 원, 몇 억씩 있어요. 빚이 있다는 건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면 같은 소득이 줄어들어서 더 생활비 어려워져요. 근데 국가는 어쨌든 지금 GDP 대비 국가부채 50% 안팎밖에 안 되는데 돈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윤석열하고 똑같은 지금 윤석열이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있으면 아닙니다. 대통령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통령도 말한 50조나 김종인도 말한 100조를 쓰려면
국가 부채 좀 예를 들면 채권도 발행해야 됩니다. 구체를 네. 발행해야 되고 국가가 좀 더 과반의 돈을 써야 됩니다. 당분간은. 국가가 우리 국민들 대신 빚을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국민들은 빚을 갚게 해주고 오히려 국가가 빚을 내서 국민들을 일단 살리고 그럼 국민을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국민들이 다시 세금도 더 내게 되고 네. 또 경제활동도 더 활발하게 하게 되고 사고, 또 고용도 늘어나게 되고 기업도 잘 되면 세금이 늘어나면 그 세금으로 그때 선순환이 된다. 예, 부채를 갚아 나와도 늦지 않습니다. 도대체 재벌이나 대기업은 마치 신주단지 모시면서 네. 무슨 온갖 특혜를 주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금융기관하고 재벌하고 대기업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재벌 대기업 총수들이 무슨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러도 무슨 국가경제에 기회에서 다 봐주고 이게 우리나라 검사 판사 고위관료들이 해오던 짓거리들입니다. 근데 노동자 서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한테 돈 쓰자 그러면 돈 한 푼이 아까워서 쩔쩔매면서 국가 부채가 이렇게 심각한데 무슨 돈을 쓰냐 나라가 망한다 얼마나 친환경 무상급식 그거 하는데 오스로이 나라 망한다 그러고 국민의힘 세력들이 그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시죠? 네, 10년 전에 지 홍보비는 1년에 막 5, 600억 쓰면서 600억 정도 서울시가 600억 정도 내면 되는 친환 무상급식을 이 친환 무상급식 서울시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오스로 하도 땡깡 부리니까 교육청이 50%를 내고요. 그렇죠. 기초단체가 20%를 내고요. 광역시도는 30% 내지 않습니다. 홍보비 5, 600억 쓰고 세빛둥둥섬에 막 몇천억씩 쓴 인간이 친환 무상급 때 나라 망한다고 난리 피우지 않았습니까? 그 세력들이 지금 다시 집권을 해서 서민들과 중산층들과 빈민들에게 써야 될 돈과 열정과 정책을 이미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잘 살 재벌과 대기업과 부동산 투기세가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